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이런 걸 사실 좀 알아야 돼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서 아파트 수집가님 같은 경우는, 어, 저거 하거든요. 주식 투자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지? 좀 위험한 주식 투자. 응? 선물, 예, 선물. 그래서 요즘 같은 폭락하거나 또 회복하는 게 지금 막 반복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대세는 폭락 쪽인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친구가 세계 경제 워낙 주식 전문가니까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주식 투자하는 거를 선물을. 그래서 이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를 좀 잘 아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몇 번 했죠. 8일 날 하거든요. 2시부터 5시까지 이 자리에서 할 텐데 물론 온라인 강의도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시간 되시면 꼭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연회원 3만 원이니까 뭐 부담 안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17일 날 하는 100원님은 이 통계, 그래프 차트를 가지고 어, 어, 상승 하락 또는 매수 시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그러니까 아파트 수집가님은 세계경제 거시적인 쪽이고 100원님은 그렇다고 미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안에 부동산 그 KB 통계나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들어가는 시점, 하는 시점 이런 거를 설명해 주니까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들어두시면 무지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는 저녁이에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니까. 역시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오프도 하고 온라인. 두 분 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는데, 아파트 수집가님은 오프라인이 마감됐어요. 여기 많이 둘 수가 없으니까. 한 30명 정도 다 받았고요. 백원님은 모르겠어요. 아직 자리가 남아있는지. 여기다 아마 수강료가 3만 원일 거예요. 역시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은 5만 원인가 6만 원이에요. 혹시 들어두시면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적당한, 적절한 강의라고 생각해요. 요 얘기는 아까 했었죠? 다음 주에 다시 제가 할지, 지금 시간처럼 이때 할지, 아니면 저녁에 할지, 그거는 결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를 해드릴게요. 제가 카페에 여러분 글 올려달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 올라오는 거 보고 또 어떤 주제를 정하거나 아니면 외부 강사를 모시거나 연회원 중에서 또 강의하실 분을 또 초청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는 아마 다른 분을 모시고 하는 걸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요. 기초반 강의가 원래 있었던 걸 없앴어요. 기초반이 여기 기초반 출시 원래 또 신청했던 분 있죠. 우리 학원이 웬간하면 강의를 폐강하지는 않는데 이 초등학교가 개학이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올 수가 없어요, 학원에. 또 지금 위험한 시점에서 오기가 더 힘든데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자니까 애들 때문에 애들도 온라인 요즘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청자가 너무 적었어요. 열 몇 분 정도. 그래서 이걸 없애고 이 두 개의 강의가 내용이 비슷해요. 주말반. 조금 더 이론, 기본적인 이론. 여기는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진행하는 얘기를. 여기는 아무 이제 그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실질적인 현재 진행하는 물건 위주로 기초반 얘기하는 거라서 이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아마 주말반에 몇 분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강의가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레이지님이나 아빵님이나 앨리스 허님이나 이런 분들이 강의하시게 될 텐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같이 진행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남은 물건 계속 보겠습니다. 상현동 16590. 제가 이제 대형 아파트가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잘 거래가 안 돼요, 대형이. 최근까지는 거래가 됐죠. 근데 잘 거래가 안 되는 문제. 그래서 대형은 제가 좀 안 하셔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상현동은 광교 가까이다 보니까 광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현동도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그리고 용인수지가 공급이 적잖아요. 작년까지 공급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제 분당하고 수원이 오르고 그 중간에 이제 수지가 있으니까 수지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그리고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많이 올랐는데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더 오름세를 가득할 공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대형이 그렇게 비싼 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물건은 여기서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걸어가기에는 광교가 어쨌든 가까운 이게 광교죠 다 그런 쪽인데 그래서 상승세를 좀 받았습니다. 이 물건이 그래서 가격이 꽤 올랐는데 거래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거래가 좀 있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이걸 볼까요? 차트를 이게 많이 올라서 지금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이게 워낙 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임대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단기 처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단기에 이제 이게 식어버릴 경우에 처분이 안 될 가능성. 저는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물건이라고 봐요. 자, 이렇게 단기에 오르긴 했어요. 101평방 올랐죠. 꽤 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랐고 한데 거래가 좀 있기는 했었어요. 최근까지. 많지는 않죠. 좀 있기는 했는데 이제 이게 식으면 이 거래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거래가 힘든. 그렇다면 싸게 내놔야 되는. 이 중령 넘어가면 싸게 내놔도 잘 거래가 안 되는 그런 또 성향이 있습니다. 식을 때는 갑자기 냉각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좀 신중해라. 저는 이런 걸 경험을 이미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7년, 8년 이때 분당에 낙찰받은 중대형 오랫동안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을 제가 겪어봤고 서울에도 그랬었습니다. 마포 쪽에 2006년, 7년 이때 투자한 그때도 금액이 셌거든요. 중대형이 안 팔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거래되기 시작하고 좀 올랐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져가야 된다. 이게 안 팔리면 중대형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예물단지가 되죠. 싸게 팔든지 아니면 세를 줘야 되는데 세는 또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형이 중대형이 예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물건이 동백인데요. 동백이 최근에 오르려고 하다가 지금 멈칫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올랐습니다. 이것도 중대형이죠. 127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인근에 연세대학교 관련 병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모처럼 수지가 오르면서 여기도 약간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가격이 살짝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127. 많이 오른 건 아니죠. 네. 참 조용하게 가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오르려고 하는데 자 이게
자, 중대형이어서 식어버리면 역시 이 매매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7 나오죠? 가격이 오른 거는 꽤 올랐네요. 저는 그래서 보수적으로 5억 봅니다. 5억이면 지금 이 물건이 2억 몇천이란 말이야. 원래 감정도 약간 저평가됐는데다 여기다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경쟁자는 많을 것 같아요. 실수요자는 좋죠. 이 시점에서 좋은데 투자는 또 다르니까. 소신껏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라면 저는 뭐 감정가 정도? 가능성은 없지는 않아요. 감정가 정도에 해보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요, 이제는 뭐 즐기셔야 돼요. 나는 그냥 소신껏 떨어질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팔린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냥 소신껏 낮춰서 들어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그렇게 했죠. 원래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다시 반등하기 때까지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를 아까 제가 그 인천의 아파트 참 저는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 했었잖아요. 59평방 안정적으로 상승인데요. 왜 자꾸 이걸 누르지? 여기는 안정적인 상승이 아니고 그냥 안정이에요. 이제 좀 오르려고 그러다가 지금 멈칫하는 건데 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상관없어요. 올라주면 좋죠. 광교처럼 사는데 오르고 또 살다 보니 오르고 또 올라주고 이렇게 참 좋은데 안 올라줬잖아요. 오른 적이 없어요. 참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약간 오르려고 그러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사실 이런 게 투자 측면에서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습니다. 변화가 없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는 지역이 좋아요. 물론 이제 좋은 쪽으로 변화. 저는 투자에 대해서 비추합니다. 오산요. 아까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좀 얘기를 했죠. 작년 연말에 오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탄이 작년 연말 올 연초에 동탄2가 엄청 오르고 동탄1이 동탄2에 눌려 있다가 또 엄청 올랐어요. 오산은 동탄에도 눌리고 평택에도 눌려요. 그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무지 안 올랐습니다. 오산이. 그러다가 이제 동탄이 많이 오르고 평택은 여전히 아직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어쩌면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평택이 또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평택이 가까운 오산 말고 오산의 남쪽 말고 오산의 북쪽은 동탄 병점이 가깝잖아요. 여기는 오를 수 있겠다. 그것도 이제 신축, 역세권 이런 쪽은. 그래서 신축이나 역세권 쪽으로 북쪽의 오산은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을 연말에 제가 드렸고요. 실제 많이 올랐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오산 딱 중간이에요. 시청 있는 쪽이죠. 여기가 사실 오산의 중심이었죠. 시청 주변에. 그죠? 그리고 여기는 다 서민 아파트. 그래서 좀 안정적인 쪽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오산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때 여기도 조금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산 저 북쪽이 여기도 참 동탄이 가까운 편이에요. 여기 다 동탄이잖아요. 동탄인데 이쪽이 이제 좀 많이 올랐고요. 오산이 이 아래쪽 평택이 가까운 쪽은 아직도 안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 여기는 아직도 안 오르고 있는데 북쪽은 올랐고 여기 오산시청 주변의 서민 아파트들도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산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태 안 올랐기 때문에 조금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중소형이죠. 층이 좀 좋지는 않아요. 네, 물론 뭐 일반 매물도 이제 고려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보는 그런 쪽인데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참 이게 아름다웠죠.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워낙 이제 오산이 평택 동탄의 영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어쨌든 예, 한 2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 2억까지 갔다가 예, 그죠? 1억 6천이니까 한 20%도 이 중소형이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세가 이렇게 지금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도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오산이라는 이 지역에 있어서. 그래서 근데 2층인 게 좀 걸리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층, 중간층 나오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반 매물도 한번 골라 보시기를 한번 볼까요? 일반 매물. 최근 들어서 이게 59평방이 이게 상향하고 있는 거래가 좀 그죠? 예, 움직임 이게 보이죠? 이게 떨어졌다가 이게 지금 약간 회복하고 있거든요. 약간 지금 멈칫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뭐 코로나를 피해 갈 수는 없는데 떨어지는 쪽은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래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한번 볼까요? 네. 평형이 요 두 가지 있네요. 두 가지인데 경매 나온 거는 지금 요거예요. 거래는 많다. 그죠? 네, 그리고 보면 가격 회복이 올 연초부터 이렇게 가격 회복이 약간 보이죠. 그죠? 느껴지잖아요. 전세가도 꽤 괜찮아요. 근데 2층이라는 걸 이제 현장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불편하나 소음이 들리나 이제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나쁘지 않다면 뭐 2층 하시고 되지 않을까. 물론 좀 저렴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저는 시세는 1억 한 보수적으로 한 1억 6천 봐요. 2층인 걸 감안해서. 근데 전세는 한 1억 5천 나오니까 고려하시고 되지 않을까. 다른 문제는 없고요. 관리비가 꽤 많이 밀렸네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비를 낙찰자가 부담해야 될 가능성 이 정도 밀리면 이사라도 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수리도 안 하고 살았지 않을까? 카드 대금이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밀렸다면 여기 채무자는 무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명도 문제, 수리 문제, 뒷돈 들어가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물건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오산이라는 이 소형으로 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되는 단지.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천안이 많이 올랐는데 통계적으로는 천안이 그렇게 오르는 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신축 위주로, 불당동 위주로 올랐으니까. 그러면 분당이나 천안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안 올랐는 것처럼 보인다면 실제는 좋은 아파트는 올랐는데 그러면 그 주변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가격이 안 좋았다는 저는 그런 의미로 보거든요. 볼까요? 105367 천안은 상승에 어쨌든 수도권에서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상승의 여지 여기 또 2층이네. 2층 중소형 신권이에요. 신권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참 가격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죠? 신권에 들어갈 물건은 아니에요. 찾다 보니까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오래됐어요. 임차인은 뭐 별 문제 없고 수익 받겠죠? 뭐 다른 문제는 없어요. 이제 이 가격을 한번 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참 이렇게까지
천안은 정말 오래 떨어졌습니다. 한 4년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불당은 이미 한 1년 전부터 이미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했고, 불당 쪽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불당하고 상관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랬다가 이랬는데 완전히 뭐 피라미드형이네요.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거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전세가 받쳐주는. 그래서 이런 단지는 이 물건 자체는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일반 매물이 있다면 저는 고려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죠? 50백점 바로 그죠? 쭉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옆으로 가고 있어요.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거래는 많지는 않죠. 거래는 좀 있고 비슷해요. 금액 차가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갈 수 있게. 월세 받고 가도 되겠죠.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월세가 얼마 나오나? 천에 40 보면 되겠죠. 50도 있네요. 천에 40. 이거 낙찰을 받고 월세 가져가는 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워버렸나? 그러면 해보죠. 105 367. 뭐 제가 자주 하는 계산인데 한번 이거를 이제 지금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임대로 가서 갈 경우에 그 수익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얼마에 낙찰 받을까? 시세를 1억 봅니다. 아까 1억 천도 있었고 9천대도 있었는데 2천인데 일단 1억 정도로 볼게요. 시세를 1억. 그러니까 저는 지금 들어가는 얘기 아니에요.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때면 이제 7천 얼마 되잖아요. 7,400 얼마 되네요. 그때 이걸 낙찰을 받는다면 2층인 걸 좀 2층인 걸 어쨌든 감안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층인 걸 보면 그렇게 뭐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2천이면 저는 한 8,500 정도면 낙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제를 한번 해볼게요. 낙찰을 받고 뒷돈이 여기는 소액 인차임이 아까 있었어요. 3만원짜리. 그래서 명도 문제가 소액 배당을 받으니까 명도 문제 없다. 관리비도 뭐 1,000만원 다 받을 거니까 관리비도 연체가 없다. 이런 걸 감안하면 한 등기 비용하고 기본적인 수리하는 것까지 한 10%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조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9,300이죠. 대출이 얼마 나올까요? 한 70%? 80%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까 계산기 갖고 왔는데 또 있나? 80%면 88이 64? 6,800, 80%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일단 대출을 이렇게 감안해 볼게요. 대출 이빠이 받을 거 다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이자가 요즘 얼마예요? 2%대요? 2% 중반 되나요? 3%까지 가나요? 이율이 얼마예요? 요즘 투자를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3%면 그냥 계산기가 없었어. 계산기는 갖고 왔는데 갖고 왔나? 한번 계산해보세요. 6,800 곱하기 0.25로 곱해보세요. 3%면 월 0.25 되거든요. 0.25%. 6,800 곱하기 0.25. 그럼 한 20만원 나올까요? 얼마요? 17만원. 네. 참, 이율이 많이 낮아져서. 아까 1000에 얼마 40이라고 했나요? 1000에 40. 그럼 7,800이니까, 그죠? 7,800이니까 1,500 투자해서 63만원. 그죠? 예, 계산은 계산이에요.
또 실질적인 거는 또 가서 현장 가서 따져 봐야 되는데 이 정도 수익이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2년 갖고 간다. 천안은 내년 후내년 공급이 좀 줄어들어요. 원래는 공급이 좀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이게 한때 잘 나갈 때 가격은 뭐 아까 얼마까지 했나 1억 한 2, 3천 했을 것 같거든요. 그까지는 아니어도 1억 천 정도에 팔 수 있을까? 저는 1억 천 정도에 팔 수 있을 거라고 봐요. 2년 후에. 그러면 이 차액이 얼마예요? 1700, 그죠? 요게 2년 동안 24개월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한 500만 원 나오나요? 23 곱하기 24. 한 500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그냥 나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네, 대략 500 나오죠? 집에서 계산 안 해봐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2년 동안, 물론 이제 이자나 유지비, 뭐 이런 거는, 수리비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아. 수리는 이때 한 번으로 그냥 끝내는 걸로 했는데, 1500 투자해서 2200을 번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0, 한 20, 30%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연간 65%. 이게 대단한 수익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여기서 조금 비현실적인 것도 있어. 대출이 과연 뭐 80% 나오나, 요즘 80%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요거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야. 물론 이제 8,500에 받을 수 있는 또 별개를 해야 되죠. 어쩌면 이게 9,000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계산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3년 갖고 가도 상관없어요. 예, 이 정도에 팔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전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다 그러면 이거는 대단한 수익이고 결국은 이런 정도 수익이 안 나와도 들어갈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누군가는 더 쓰겠죠. 9천 쓰겠죠. 그럼 나도 9천 써야 돼요. 그리고 9천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뭐 한 40% 나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는 거죠. 9천 입찰 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큰 돈 안 들이고 투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천안이면 수도권에서 멀지 않잖아요. 이 신축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돼요. 일단 금액 자체가 높고, 근데 전세는 또 그쪽은 주로 전세잖아요, 신축. 그러면 그거는 갭 투자예요. 그죠? 전문가들이 되게 얘기하는 건 갭 투자는 이제 현 시점에서 갭 투자는 망하는 길이다. 아까 깡통 얘기했었잖아요. 깡통 전세. 그래서 월세로 가야 돼요. 그럼 월세로 간다는 건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과연 대출이 잘 나올까? 이게 여러분 대출이 이미 있거나 두 건, 세 건 이렇게 대출을 받아버리면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죠? 아까 뭐 제3자 명의, 친한 누군가의 명의, 법인. 자, 어쨌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소액 투자하고, 그럼 금액 1억 갖고 있다면, 5개 투자할 수 있어요. 5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계산대로라면 2년 후에는 이게 수익이 2천, 이게 5개면 1억이잖아요. 1억 투자해서 1억이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불투명의 시대는 좀 더 안정적인 쪽으로 투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에 우리 회원님들이 투자를 꽤 했었어요.